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충남 지역 곳곳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며 서산 민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5번째 코로나19 백신인 노바백스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기존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한 미접종자들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진 아산 국가산단 고대지구에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섭니다. 대한전선은 부지 소유주인 KGGNS와 토지 매매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산 지역 화폐인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의 누적 판매액이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상품권 1,0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충남 지역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범호 기자,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위해 충남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해안 라인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작은 충남이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에서 첫 거리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어서 서산 로데오 거리와 내포 신도시, 보령 문화의 전당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동참해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본격적인 유세전에 앞서 당진 솔매성지를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려면 박애와 국민통합, 헌신의 마음을 김대건 신부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후보 이날 하루에 충남의 거점 도시 4곳을 돌면서 집중 유세에 나선 건데요. 지역별로 공약도 함께 내놨죠? 네, 윤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공약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당진에선 제2서해대교를 건설하고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산은 서산공항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속히 완공해 교통의 요지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성과 예산이 함께 있는 내포신도시에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국립대학 부속 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보령에선 보령 머드축제를 활용한 K뷰티 산업 육성과 해양복합개발단지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수건이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성문산업공단에 우수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활활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탈모라든지 백혈병, 유방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오셔서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백신에 대한 트라우마와 혐오증이 생겨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은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세 이상 국민의 약 5%가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5번째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기존 mRNA 계열의 백신과 달리 독감 백신처럼 합성 항원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상이 나왔는데 맞아볼래? 하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의 백신이 나왔으니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2차에 걸쳐서 즉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노바백스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3차만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다음 달 7일부터죠.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9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2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자 4명 중에 1명은 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상 풍력용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섭니다. 대한전선은 부지 소유주인 KG GNS와 토지 매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대지구는 당진항 고대부두와 맞닿아 있어 케이블 운송에 유리하고 기존 공장과 가깝다는 점에서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왔는데요. 대한전선은 2023년까지 풍력 터빈과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내부망, 해상 변전소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외부망 등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서산시의 지역화폐 누적 판매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산시는 2019년 첫 발행된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의 누적 판매액이 2,09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전체 등록 가능 가맹점의 73%이며 상품권 판매 대행점은 66곳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1,0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당진 성문 간척지에 대규모 스마트 원예 단지가 들어섭니다. 당진시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내년까지 스마트 원예 단지에 필요한 도로와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2024년 온실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11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원예 단지를 준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군과 충남대학교 더번코리아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황선봉 군수와 이진숙 총장, 백종원 대표는 군청 상황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대 지역인재교육센터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해 연간 20억 원 규모의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 기관은 24개 대학과 18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예산 신활력 창작소, 더번 외식산업개발원을 연계해 청년 창업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충남 지역 양봉 농가를 중심으로 꿀벌 집단 폐사 및 실종 피해가 접수돼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1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36개 농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율은 31에서 96%로 평균 59%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벌통 1,200개가 모두 텅텅 비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통당 평균 2만 마리 안팎의 꿀벌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무려 2,400만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상기후와 공군 내 바이러스 및 전염병 또는 꿀벌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전자파의 영향으로 꿀벌이 벌통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평균 20만 원가량 하던 벌통 가격도 현재는 30만 원대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꿀벌은 과수와 과체류 등 수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등과 22일부터 6개 시군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관계자는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전남 등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합동 정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푸드마켓을 3월에 엽니다.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의 박미화 행복키움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박미화입니다. 예, 자, 먼저 푸드마켓 이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푸드마켓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나눔 희망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같은 시설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서 물품을 골라갈 수 있어 수혜자 중심의 효과적인 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 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 탈락자 등이고요. 바우처 카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충남에서 천안시 등 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우리 시는 7번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도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서산시는 지난 15일에 시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운영자로 사회복지법인 세종 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된 법인에서는 푸드마켓 대상자 선정, 푸드마켓 개소, 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산시 푸드마켓은 3월 중순 개소 예정이고요. 월 예상 이용 인원은 350명입니다. 서산시는 푸드마켓 운영 지원을 통해서 이용 인원 및 나눔 물품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기부 또는 이용 관련 문의는 서산시 사회복지과와 각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 물품은 각종 식재료 및 생활용품 등이고요. 3월 중순에 본격적인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생필품 나눔을 넘어 시민 간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박미화 행복키움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들불 화재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2017년부터 5년간 충남도 내에서 480건의 들불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들불 화재는 323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화재의 97%는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38%로 가장 많았고 논밭 태우기와 담배꽁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들불 화재 예방을 위해 농작물 무단 소각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열대 과일이 충남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농가의 아열대 과일 재배 기술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주와 아산, 서천 지역 농가에 감귤과 천혜향 등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서 보급할 방침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65개 농가가 약 17헥타르 면적에서 감귤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